세상만사 이유 없는 일이 없듯 병도 분명히 어떤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식사나 운동,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왕 노력을 하는 김에 근원을 찾아서 몸속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에 병이 생기게 한 또는 내 몸에 병이 생기게 할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원인부터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의뢰,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병이 생긴 원인보다는 증상 치료에 맞춰 처방이 됩니다. 따라서 약을 먹으면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뿐 고질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금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한 번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몇 년째 고생 중인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을 먹을 때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곤 하셨는데요. 그 환자분은 눈에 보이는 증상만 완화되는 치료를 받았을 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죠. 저를 찾아오기 직전까지 지루성 피부염은 완치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재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신 분이셨는데요. 걱정이 돼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편한 증상은 있지만 몸의 수치는 정상 범주에 있었던 것이죠. 꾸준히 소화제와 설사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이 환자 역시 얼마 후에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내원하셨습니다. 미병이란 병은 아닌데 병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발병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 즉 병이 되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는데요. 자, 여러분, 몸이 어딘가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정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병들고 있는지 몰라서 방치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병이 발견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더 악화된 후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고 그만큼 완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체온이 37.6도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37.6도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이 있어요. 자, 갑상선 저하증은 갑상선에서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된 건데요. 여러분, 불현성 갑상선 저하증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데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얘를 불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당신의 갑상선은 아직 정상이니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질환을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점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아직은 미병인 상태일 때, 즉 불현성인 상태일 때 예방치료를 잘 해주면 큰 병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최근 의학계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만성염증으로 보고 있는데요. 염증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멍이 들고 붓고 열이 나고 빨갛게 되고 통증이 생기는 현상으로서 손상된 요인을 제거하고 재생시키는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생긴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겠죠. 자, 어찌 보면 우리 몸을 낫게 하는 주요한 요소인 염증이 왜 병을 일으키는 걸까요? 여러분, 염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만성염증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염증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이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서 상처가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상처 부위에 있는 외부 물질과 일대 전쟁을 하면서 염증을 만들어 회복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화 과정은요, 이러한 몸에 침입한 병영군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염증을 만들고 회복되지 못하면서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만성염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발목을 삔 후에 치료가 돼서 회복은 되었지만 비 오는 날만 되면 그 부위가 욱신거리고 열감을 느끼는 경우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경우 역시 만성염증이고요.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과 허리를 삐었어요. 근데 해결은 됐는데 계속적으로 아픈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경우 역시 만성염증이고, 산후풍 들어보셨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무릎이나 손목, 발목이 시큰거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시큰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염증이 만성화된 결과입니다. 사실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 당뇨, 고혈압, 이러한 질환들도 시작은 만성염증입니다. 심지어 비만 역시 염증 질환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는 게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증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갑상선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같은 자가면역 질환, 혈전이 쌓여서 생기는 심혈관 질환도 역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걱정하는 노화 역시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과거에 일본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바로 몸속에 만성염증이 일반인에 비해서 적었다는 건데요.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염증이 만성화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염증을 해소하는 생활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